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레스룸 첫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대선 후보쯤 되는 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도적인 모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아침부터는 이런 의혹이 매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가 KDI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했고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여러 여당 의원이 차례차례 나서서 제가 예타 정보를 빼돌리고 박근혜 정부 기재부에서 1년 반 일했던 제 제부가 기재부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의원직을 내건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심각한 범죄를 타인에게 씌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조차 내다 버린 것입니다. 평생 공작 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몰입애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원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이 정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지금도 최강욱, 김의겸 이런 의원들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사위를 비키지도 않고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문체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온갖 특권을 장착하고 수사를 받는 게 무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수사라는 것을 받으면서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헤쳐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기득권 없이 국민 눈높이를 지키는 제 정치입니다. 지금 제 아버님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제 통장 거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용한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오랫동안 유일하게 가져온 입출금 통장입니다. 아버님 토지계약서도 같이 있으니 언론인 여러분도 거래 전후로 제가 돈을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 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돈을 보탰는지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샅샅이 까보십시오. 당시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도 KDI 홍장표 원장님 신속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세종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주무시며 부동산 거래를 같이 했다며 소리 높이는 분들, 세종시의 아름동 범지기 마을 1008동 CCTV 모두 까보십시오. 구부정한 노인이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 달랑 침구 하나 놓고 7년 동안 주중살림을 한 제 아파트에서 이사날을 제외하고는 가족 누구도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부모님 댁 압수수색에 동의하실 겁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남에게 씌우면서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하실랍니까?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방송인 김어준 씨,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뉴스마저도
저희 아버지 땅의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가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로가모에 이어서 이번엔 30억입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국민 여러분, 눈처럼 새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죄가 없으면 부디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숭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이 일단은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제가 귀에 쏙 들어오는 부분이 본인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공수처가 안 되면 합동수사본부에라도 의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리를 옮겨서 기자회견이 다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 준비되면 저희가 윤희숙 의원 얘기를 좀 더 들어볼 텐데요. 일단 1차적으로 지난 이틀 한번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퇴 쇼를 한다는 민주당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퇴 쇼를 한다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왜 부결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퇴 쇼가 아니게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의원님, 사실 이거 저희 첫 보도를 저희 CBS에서 먼저 했었는데요. 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하나 여쭙고 싶어서요. 네. 그 당시에 이 아버님의 이제 부친 농지 이런 거 위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의원님이 사퇴하실 때는 그 귀농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이제 하신 걸로 저희는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상 아버님이 미필적 고의 어떤 투기 어떤 심리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좀 비춰져요. 이 부분은 왜 말이 달라졌는지.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마음속에 그 생애 마지막에 다다르신 아버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모릅니다. 권익위에서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서 좀 놀랐었어요.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나 저는 딸로서,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뭐 지금 어떤 위법을 의도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아들 때문에 엄청 조심하시며 산 분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아버님 곁에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있나요? 일반인들이 좀 의아해하는 거는 8억 가까이 이제 농민 땅을 사셨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제 8억이나 들여서 그 땅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게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 들으신 거 있어요? 저는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 줄 모릅니다. 아마 저희 오빠도 모를 것 같아요. 저희 형제 아무도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6년 전에 호적을 파와서 나왔고 한동안 매우 소원한 부녀관계였고 아버님께 재산이 얼마냐고 여쭤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 땅의 존재는 언제 처음 인지하신 거예요? 권익위에서 소명하라는 게 왔을 때
저는 그리고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농어촌공사 임대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사실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께서 밤에 문자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저는 일찍 잤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12명 안에 제가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가 끼워 맞추기나 흔적 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 아버님의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셨던 건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런 문서 위반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파악을 하셨던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때 알고 있는 거랑 지금 알고 있는 거랑 저는 글쎄요. 아버님 마음에 불법을 의도했을 부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정말 불법을 의도했는지 불법을 의도하는 사람에게 뭘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은 저로선 지금 알 수 없고요. 그러나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분을 받으실 거고 저는 그 옆에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문서 하나만 좀 이게 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사퇴 선언하신 이후에 아버님과 혹시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님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한 4월 동안에 지금 수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아버님이 이제 직접 본인 일이라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접촉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 논에 대한 그 토지 대장을 보면 8억 2,200에 이제 매매를 하셨어요. 2016년 3월입니다. 근데 이게 실거래가는 7억 9천으로 나오거든요. 또 다른 사이트를 보면. 제가 이제 의원님이 답변 안 주셔가지고 의원실에 물어봤어요. 저희가 의원실에 물어봤더니 의원실 관계자가 7억 9천보다 낮다. 그러니까 7억 9천 언더의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다운계약서, 일종의 업계약서 이제 의혹인데 이 부분은 혹시 아버님께 해명을 들어보신 게 있나요? 아니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여쭤봤고요. 간접적으로 여쭤봤고 전혀 어떤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소명할 때 그 점이 저희도 좀 이상해서 들여다봤었어요. 왜 액수가 다를까? 통장으로 간 액수와 이게 왜 다를까? 저희가 머리를 싸매다가 아마 세금 관련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통장에서 간 액수가 얼마인가요? 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때 봤지만 몇 천만 원이 더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마 취등록세를 같이 보낸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만 하고 있고 아버님께서는 다운계약서를 쓰신 적이 없다고 하고 그게 여전히 미심쩍으면 그거는 수사 받으셔야죠. 그 아버님이 신등록법 위반하신 것도 있거든요. 강대원에서 가시다가 중간에 세동으로 갔다가 두디로 오셨는데 이거에 대한 경위는 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내려가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올라왔어야 한다고는 말씀도 있었고 저는 그런 얘기 모두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세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이거 어차피 조사 받으실 거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좀 뚜렷하게 의사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해경 잡으셨는데 혹시 저쪽에서 지도부랑은 좀 어떻게 논의하셨나요? 지도부랑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사퇴 선언을 한 다음엔 외부적인 무슨 활동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에 나온 얘기는 제가 볼 땐 정치의 도의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도의도 전 저버렸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제가 뭔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부께는 제가 이런 의사를 말씀드렸고 회의장을 잡아주셨습니다.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의장을 제가 어제 안 잡아놨었기 때문에 회의장을 잡아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사퇴를 자격 안 시켜주면 네, 지금까지 윤희숙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후 1시 반 조금 넘은 시간부터 약 한 20분이 넘는 시간까지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본인의 기자회견 그리고 자리를 이동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화면 본 것처럼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어요. 오늘 네.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윤희숙 의원 먼저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문제 제기와 반박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고 국민이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 언론중재법은 이걸 막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게 소신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밝히고요. 그리고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혼 후에 이 부모님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혼자 살면서 좀 공부에 매진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바로 어제 이 윤 의원의 아버지가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자신도 놀랐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어제 윤 의원 아버지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투자할 때를 모색하다 보니까 신문에 건물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그 인근에 땅을 사면 이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전철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다가 보면 좀 그 돈을 벌 수도 있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언급한 건데요. 윤 의원이 오늘 전격 기자회견을 다시 나서게 된 것도 이 부친의 이 기자회견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윤 의원은 이 부친이 직접 자신에게 써준 자필 편지를 이 기자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또 이 편지의 복사본까지 기자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내용은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자필 편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평범한 노년을 살면서 인생 황혼을 준비한 일이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몰랐다. 이 출가회인인 딸에게 큰 상처를 줘서 애비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윤 의원 울음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윤 의원 아버지는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에 대해서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면서 이 국민 여러분이 마음 너그러이 살펴서 제 딸 자식이 아니라 이 못난 애비 탓이라고 여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 의원 이 자신을 공격했던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모습도 그렇죠.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 안 된다면 이 합수본에라도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떠한 혐의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자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이 여당 의원들이 전계에서 은퇴하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듣고 이어가시죠. 윤희숙 의원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노년을 살면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한 일이 이렇게 큰 평지풍파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출가 외인인 딸 자식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돼서 애비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모두 이 못난 애비 탓이라 여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땅을 산 것의 목적에 어떤 투자 혹은 투기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 본인이 그 KDR 연구원 재직 시절에 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윤 의원의 제부가 어떤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 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또 차명 거래 등이 전혀 없었다면서 본인의 통장 거래 내역 또 아버지의 토지 계약서 역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신의 집 압수수색은 물론 부모님의 집 압수수색까지도 이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실 거다라면서 이 철저하게 수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당의 사퇴 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어제 입장문에서도 이미 이전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면서 사퇴 쇼가 아니게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본인 회의장에서 이 의원직 사퇴를 두고 이 표결에 찬성해달라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 공수처 혹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의뢰라는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까지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 중에 이제 윤희숙 의원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투자할 때를 모색하다 보니까 신문을 보고 거기를 갔다. 그래서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부친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마음이 있었던 걸까? 이 땅이 이 고령의 부친이 농사를 짓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제 이 보도됐던 인터뷰 내용에서도 윤 의원의 아버지가 이 땅을 농사 지으려고 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직접 농사 짓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다른 언론들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윤 의원 부친이 구매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든 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건데 이 땅이 평지가 아니라 좀 계단으로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고령의 노인이 저렇게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인데요. 이 저 논이 13에서 14마지기 정도 되는데 80대 노인이 혼자서 농사를 짓기 어려울 뿐더러 기계를 써야지만 저렇게 넓은 논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저 논에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구조상 장비가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오늘 기자회견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친의 이 부동산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윤희숙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하나가 또 제기가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친에 관련한 의혹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대표 연좌죄까지 거론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엔 본인 의혹입니다. 이 세종시 특별 공급을 받아서 여기에서 차익을 남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020년 국회의원이 된 윤희숙 의원은 이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살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종에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아 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각했고 2억 3,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네, 들어보신 내용 지금 윤희숙 의원이 KDI에 재직하고 있었던 2014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 공급으로 여기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본인은 서울에 살면서 지금 임차인 코스프레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후에 이 특별 공급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급하게 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2억 3,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쭉 들었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해요. 네. 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제 윤희숙 의원이 자신의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 매입에 개입했는지 네. 또 그 이득을 어떤 면에서 본인이 나눴는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버님하고는 이미 그 결혼과 동시에 호적이 분리가 돼서 따로 독립적인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관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 80이 되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솔직히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이 거의 뭐 이제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 짓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농사라는 게 젊은 사람한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종시에 가서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개발지가 있으니 거기 가서 농지를 사놓으면 나중에 좋을 것이다라는 뭐 본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인이 조금의 어떤 투기 목적으로 이제 노후를 어떤 면에서 좀 투기하기 위해서 땅을 산 걸 맞는 것 같아요. 뭐 투자라는 그렇죠. 투자라고 그렇죠. 표현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윤희숙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알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알아서 어떤 면에서 이용을 했는 것인지 그 이득을 본인이 나눴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일 겁니다.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 이야기 따르면 지금 뭐 KDI에 있을 때 이 관련된 이 각지 산단이라는 개발이 원래 KDI가 어떤 지역에 이제 이 산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원래 KDI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KDI에 있을 때 과연 이 정보를 알았느냐 이 부분인데 윤희숙 의원은 뭐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본인이 그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수처라든지 특수본에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윤희숙 의원이 어떤 식이든 경제적 이득을 노렸고 또 그것이 일단하면 저는 뭐 이건 충분히 윤희숙 의원의 책임이 져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버지가 어떤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했고 그 딸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까지도 과연 그러면 딸이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의 특권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윤희숙 의원만 그걸 누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이 이제 KDI가 거기 가 있다가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서울 쪽에 와서 급히 서초동에 이제 집을 전세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이 임차인 동시에 임대인이 됐던 것이죠. 그랬었죠. 그런데 그거를 2억 원을 시차익을 봤다는 거를 그걸 윤희숙 의원이 무슨 불법인가?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장관들 분들 다 그런 혜택을 보셨거든요. 근데 특공 때문에 이제 시세 차익 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렇죠.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도 결국 그렇게 또 시차익 보셨고 그렇게 팔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저는 그렇게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영 기자. 네. 윤희숙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이 기자회견장까지 찾아서 이제 눈물도 흘리고 만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이제 불거지는 상황이거든요. 이후에 그 불거지는 논란과 관련해서 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을까요? 네,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번 기자회견 말고 그제 있었던 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찾아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었거든요. 이 사퇴를 만류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조사 결과 이제 다음 지도부 결정으로 6명 한명 대표가 설명하고 지도부가 잘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윤희숙 의원님의 상처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희숙 의원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뜻하신 바가 있더라도 의원직 사퇴만은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인 어제부터는 좀 뉘앙스가 변했습니다. 네. 이 현재 의혹들이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것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라면서 좀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선 윤희숙 의원 측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고 그리고 권익위의 어떤 통보 사안과 무관하게 저희가 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윤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 이준석 대표가 과연 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이 윤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윤 의원이 직접 소명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모습도 이어서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희숙 의원님 본인께서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지도부 측에서 먼저 좀 전해드리는 얘기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네, 아무래도 윤 의원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후 지도부도 이 모습을 분명히 지켜봤을 텐데요. 이 지도부가 이후에 뭐 어떤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고 이 향후 여당을 향해서도 어떤 태세를 취할지 그 부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 실명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만큼 최근에 여권에서 이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거셌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희숙 의원을 향한 여권의 공세 오늘 오전에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어쨌든 의혹을 해명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의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건 도망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책임을 짓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미화되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지 그렇게 게임하듯이 그거 던질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윤희숙 게이트입니다.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부친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벌인 윤희숙 의원의 윤노란불 사퇴 쇼 하루 만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경우 KDI가 바로 이 근처에 있는데요. 근무를 합니다. 여동생 남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을 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게 당연히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의심이다. 네, 양이원흥 의원은요,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자세다. 일부 언론에게 미화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희숙이 위선적이라는데 의원직을 걸겠다면서요. 의원직 사퇴를 한 윤 의원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윤희숙 부친은 슈퍼맨인가라는 공식적인 멘트가 나오면서요. 윤 의원을 향한 여권의 공세 계속해서 멈추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미 기자. 네. 어쨌든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는 윤희숙 의원이 오늘 이제 수사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했고 어제 의원과의 사직서까지 이제 제출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네, 이 민주당 지금 표결을 안 해줄 태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나 맹공을 펼치면서 왜 이 사직서를 표결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 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데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이거는 쇼하는 정치이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이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네, 강병원 최고위원 이 사퇴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 자르기 용인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은 비위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받으면 사표를 처리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고위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할 때 이 사표를 그냥 수리해주지 않죠. 이후에 뭐 연금, 퇴직금 등등을 이 만약에 그냥 사표를 수리해주면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때문에 이 수사를 받고 징계 조치까지 한 다음에 이 사직서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역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윤희숙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민주당에서 사퇴 쇼라고 그래서 표결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퇴 쇼 되지 않게 그럼 제발 표결해 달라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윤희숙 의원은 또 윤희숙 의원대로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국민의힘 지도부대로 앞으로 또 복잡할 것 같아요. 자, 이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논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일단은 의원직 사퇴서가 받아들여질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어차피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퇴를 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에서 그 민주당 의원직 사퇴안이 올라오더라도 처리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태로 일단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사퇴를 해주면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탈당 권유해놓고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책임론도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 문제를 좀 끝까지 문제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간단하게 의원직 사퇴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합동수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보기엔 윤희숙 의원만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공수처 수사 의뢰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로 그 KDI 정보 이용했다든가 그런 의혹이 나오면 그때 가서 윤희숙 의원이 다시 입장 본인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입장을 밝히면 될 것 같고요. 의원직 사퇴도 그 이후에나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든 말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또 하나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윤희숙 의원이 좀 태도가 좀 잘못돼 있다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의원직 사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졌을 때만 해도 그 책임지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일단 선후 관계가 잘못돼 있어요. 일단 아버님의 일이지만 일단은 농지법 위반으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한다 했으면 그 이후에 의혹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윤희숙 의원의 그 사퇴 카드가 쇼라느니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비판은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그럼요. 근데 아버지 문제라고 어느 공직자들 뭐 공직자라는 거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한다. 이런 거는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초에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 당시의 태도도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일단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나 어쨌든 논란이 된 거는 송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앞장서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비판해 왔기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의혹 제기 민주당의 공세가 있었더라도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은 내로남불 비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공과 사를 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태도. 그다음에 먼저 책임을 지기에 앞서서 먼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 공직자는 이런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서 이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 부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합수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